이번에 이제 해볼 내용은 그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자, 주단면도 1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상단에 보가 이렇게 좀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아마 요번 강좌가 난이도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지금 여기 걸려 있는 이 보 있죠? 요 보를 이제 이 위쪽으로 복사를 해서 여기도 이제 좀 마감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좀 진행을 할게요. 지금 그 주단면도 2번에 보시면 그 G2 부분에 대한 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좀 먼저 하셔야 되는데, 자, 단면도 지금 열어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단면도 열어서 보시면 지금 이쪽에 보이는 요 단면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거 보이시죠? 자, 지금 같이 여러분들이 저랑 작성한 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쪽에 저번 강좌에서 하셨던 게. 그러면 얘를 그대로 올려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보를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보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를 그리면 레벨에서 이렇게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얘는 근데 약간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보가 지금 완성이 돼 있죠. 그렇죠? 약간 지금 떠 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자, 한번 봐보세요. 가장 편한 방법은 복사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이제 볼을 이를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볼을 선택을 하시면 한 개만 올라와요.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올릴 수 있으면 많이 편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얘를 올릴 거냐면 참조 평면을 사용을 해서 얘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참조 평면. 자, 여기 보시면 상단에 참조 평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 라인으로 쓰는 거죠. 참조 평면을 자, 가로로 길게 가로질러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 보의 상단 면에다가 얘를 이렇게 딱 찍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 상단에 지금 참조 표면이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올려 볼게요. 남측면도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남측면도는 인면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다 보이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참조 표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볼을 선택을 하시고,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모든 인스턴스 선택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뷰에 나타남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복사를 할 텐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복사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 복사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 복사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자, 이쪽에 구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걸려있습니다. 구속. 여기 보이시죠? 구속. 끌어올리시려면 이 구속을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구속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구속을 풀고 자, 베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쭉 끌어올려서 여기 있는 참조 평면을 이렇게 선택을 딱 해주시면 보가 이제 한 번에 싹 올라갔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작업을 완전히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지금 이 복사가 된 보가 제일 가까운 레벨은 여기 있는 6150 레벨이죠. 그러면 이쪽에 지금 참조 레벨이 GL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얘를 여기가 참조 레벨을 6150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수정을 하실 때 조금 빠르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D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가 지금 작성이 싹 됐죠.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양쪽 끝단에 있는 이 보는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여기는 양쪽 끝에 있는, 그러니까 길이 방향으로 있는 보는 내비두시면 되고요. 좀 이렇게 짧은 방향으로 있는 보는 지워주시면 단면도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주단면도 1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자, 보가 이제 제자리에 위치가 됐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요거를 먼저 딱 그리시면 끝나는 거죠. 요것만 먼저 그려보시면 자, 이제 저걸 한번 그려볼 텐데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자, 인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레벨 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볼은 이렇게밖에 안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얘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올리시냐면 이걸 구속을 깨야 돼요. 구속이 걸려 있는 거를 풀어주고 구속을 푼 다음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경사면을 맞춰줍니다. 이게 작업이 좀 번잡한데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7900 레벨이나 6150 레벨로 가시면 돼요. 자 6150 레벨로 갈게요. 자 여기 레벨에 들어와 보시면 지금 여기 보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보가 G2라고 여기는 표기가 돼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주단면도 자 1번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 있는 보는 350에 175에 7 곱하기 11이죠. 그렇죠? 그러면 G2는 아니죠. 왜냐하면 G2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서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44125죠. G1이죠. G1. 여기는 G1. 아마도 누락이 됐겠죠. 자, 구조에서요. 볼을 선택을 해주시고 구조에서 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G2가 아니라 G1으로 변경을 하시고 일단 넣기 전에 사이즈 확인 한번 해볼게요. 350에 175 맞죠? 자, 작도를 하실 때는 제일 앞쪽에 있는 칸에서 먼저 교차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선택을 하시고 곧바로 연결해서 이 끝까지 연결하시면 돼요. 곧바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끝까지 중심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가 이렇게 지금 두 개 이게 딱 선택이 됐죠. 작성이 됐죠. 보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다 끝난 거고요. 이 다음에서 연결되는 작업들은 주단면도에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주단면도에서. 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할 텐데 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얘를 이렇게 들어야 되죠. 아 그리고 참고 삼아서 지금 보를 선택을 했을 때 요 마크 보이시죠? 요거는 보의 진행 방향. 이게 뭐냐면 시작점이 여기고 끝나는 점이 여기라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2014 버전에서는 안 나타나는 건데 아마 2016 버전에서부터 보이는 것 같아요. 15 버전을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 야, 이제 얘를 들어 올려서 여기다 맞춰야 되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들어 올리냐면 아까 여기서 카피하셨던 것처럼 들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일이 많아지고요. 가장 편하게 드는 방법은 자 이걸 들어볼게요. 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볼을 선택을 하시고 볼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 볼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쪽에 보시면 시작 레벨 간격과 끝 레벨 간격이라고 들어있어요. 이 두 개의 칸이 0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는 현재 레벨에 보가 이렇게 구속이 걸려 있는 거예요. 시작점하고 끝나는 점이. 그럼 얘를 풀어버리면 되겠죠. 숫자를 넣어서 0이 아니라 다른 숫자를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다가 그냥 1이라고 집어넣습니다. 1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여기 참조 레벨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풀려요. 자 이렇게 풀어 주신 다음에 얼라인을 이용을 해서 상부면에 이 보의 상단면을 딱 찍어 주시면 이거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하단에 경고창이 뜹니다. 뭐 결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왜냐면 이제 구조 부재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결합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깨겠다는 거죠. 형상을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요소 결합 해제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가 상단으로 이렇게 딱 올라갔죠.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반대쪽 다시 한번 자 볼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볼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작 레벨 간격에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시작 끝에다가 각각 그리고 얼라인을 사용해서 이 보의 경사면에다가 여기 보의 경사면을 딱 잡아주시면 에러가 뜨면 바로 요소 결합 해제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죠? 자 3D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완성은 아닙니다 아직. 자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완전히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 각각의 결합 부위 이 세 군데의 결합 부위를 보기 좋게 말이 되게 형상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말도 안 되게 지금 붙어 있죠? 자, 어떻게 얘를 작성을 해주시냐면 이거는 그냥 단면도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면도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참조 평면을 좀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참조 평면. 실제로 이런 철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참조 평면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대체 이 참조 평면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자,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구조 기둥을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이렇게 깎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직선 수직면에 맞춰서 여기 있는 볼을 여기 내려오는 볼을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참조평면이 경사면에 하나, 수직면에 하나 두 개가 필요하죠. 자, 건축에서 참조평면으로 대충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수직으로도 대충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대충 참조평면은 출력할 때 출력이 안 돼요. 프린트할 때는 그냥 작업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놔두셔도 상관은 없고 특히 근데 이런 경사면에서 기준으로 쓰는 참조평면은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지우면 원상복구가 돼요. 여기 아까 우리가 복사할 때 썼던 이 기준면은 사실 얘는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참조표면은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얼라인을 이용해서 경사면에다가 참조표면 맞춰주시고 수직면에다가 수직 딱 맞춰주시면 되겠죠. 양쪽으로.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끌어올려가지고 여기다 맞춰볼게요. 여기 끌어올려서 한번 맞춰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끌어올려서 자, 아무래도 여기 좀 복잡하니까 제가 단면을 하나 더 그려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다가 그릴 거냐면 여기 앞면에다가 이렇게 한번 싹 그려볼게요. 자, 단면도를 하나 더 작성을 제가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중간으로 놓고 얘는 음영 처리 그 다음에 이거 뷰를 자르지 않으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르기 영역 숨겨버리시고 이제 도면이 사라지니까 좀 확실하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단면도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 이름을 주시는 게 좋죠. 작업용 단면도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자는 이니셜을 지정을 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작업용 단면도가 나오죠. 주단면도 사실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도면 만들 때 쓰는 단면도라서 네이밍을 지정하기가 참 애매한데 요거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 자, 기둥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단 베이스 부착이죠. 그거 똑같이 쓰시면 돼요. 기둥을 선택을 하시고 상단 베이스 부착을 눌러주시면 옵션에 보면 여기가 최소 교차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최대 교차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다시 상단 베이스 부착하신 다음에 자, 이걸 눌러서 최대 교차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최대 교차. 그리고 상단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있는 참조표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 붙죠. 구조 기둥이 딱 절단이 되면서 붙었죠. 자, 3D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부분이죠. 지금 싹 경사가 들어갔죠. 이렇게 경사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뭘 붙이냐면 자, 요 볼을 이 라인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볼은 상단 베이스 부착 같은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 볼을 선택을 해보시면 지금 이쪽에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쭉 이렇게 당겨 보시면 돼요. 화살표를. 자, 다시 보세요. 자, 볼을 선택을 하시고 정점을 당기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여기는 정점을 당길 필요는 없고요. 여기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볼을 선택을 하시고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절단이라고 있습니다. 절단을 눌러주시고 자, 보 선택, 참조표면 선택